안녕하세요. HS 1강의 김보미입니다. 우리 1장은 관세율표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OT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 HS에서 말하는 통칙이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있고 물론 국내에 7까지 있다. 그리고 이 통칙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라고 1차에서 충분히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를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통칙 1부터 6은 반드시 답안지에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쓰면서 해설서 내용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칙 자체가 문제로 나오면 100% 해설서 내용을 쓰라는, 그리고 예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해설서 외우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 통칙에서는 해설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해설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는 제가 기출문제 전체를 다 풀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강의에서. 대신에 이제 뒤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기출문제에 관련해서 해설들이 나와요. 그때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여기 개요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이렇게 자주 나오는구나, 어떤 빈도로 나오는 거나 라는 식으로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오죠.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는데 다른 문제의 부분 점수까지 생각을 하면 통칙은 그냥 맨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사부를 내면서 19년 문제 보면 사부를 내면서 그 사부에 대한 해석을 통칙으로 묻고 있죠. 그래서 여기 통칙을 바로 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품목분류와 관련해서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 통칙을 써라 라고 하고 있고요. 16년도 문제 보면 그냥 통칙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50점짜리 문제로 나왔죠. 통칙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통칙만 기술하세요 라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50점 문제로도 충분한 양이죠. 그리고 13년도 보면 10점짜리로 소매형 세트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소매형 세트 요건, 본질적 특성 요건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례 이런 것도 해설서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사례라고 하지만 해설서에 있는 사례를 써라 라는 말입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통칙 5는 이제 포장 용기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과목, 나목을 비교해서 비교 설명해라. 이것도 역시 기술을 한 다음에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있죠.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 반드시 잘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쪽 넘어가서 필수 이론 다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보면 품목 분류에 대한 일반법이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통칙의 범위는 강범위하며 일반성을 가진다. 그래서 따로 말이 없더라도 이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통칙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그 통칙의 내용에 따라서 HS 코드를 매겨야 된다라는 일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통칙은 1부터 6까지 있는데 7호는 국내 주니까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최우선 1호가 통칙 1이 최우선입니다. 통칙 1로 안 될 때 통칙 2로 가고, 통칙 2로 안 될 때 이렇게 통칙 3으로 가게 되는 순서적인 규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칙 3에서 안 되면 통칙 4로 가게 되죠. 그 다음 통칙 5부터는 이제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면 돼요. 통칙 5는 용기에 대한 규정이고 통칙 6은 소호에 대한 규정입니다. 뒤에서 다 배우겠지만 통칙 1은 최우선 분류 원칙이라서 호의 용어, 부류의 주에 따라서 얘네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1이 제일 우선이 된다. 그래서 1로 할 수 없을 때 2로 가는데 2는 가, 나로 나눠져 있고,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불품에 대해서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혼합물,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내는 그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만약에 조금 다른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통식 3은 2가지 이상의 물품이 섞여 있을 때 이야기인데 가장 구체적인 표현을 한 호로 갑니다. 그걸로 안 됐을 때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호로 갑니다. 그걸로 안 됐을 때는 가장 최종호, 가장 마지막 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 물품 분류 원칙은 아무데도 이제 분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제일 비슷한 물품이 분류한
HS 코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이 안 되면 2가 되고 2가 안 되면 3이 되고 3이 안 되면 4가 되는 순서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통칙 5는 용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용기가 그 물품에 맞게 제조됐다. 그러면 그 물품과 함께 분류를 한다. 포장 용기도 그 물품과 함께 됐다. 그럼 물품과 함께 분류를 한다. 통칙 6은 소호 분류 규정이라서 호로 분류가 다 됐고 소호끼리의 경합이 있다 라고 하면 소호는 똑같이 소호끼리 경합을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소호도 1부터 5까지를 그대로 적용한다. 호의 경합이랑 똑같이 소호도 경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볼게요. 통칙 7은 국내 추가 통칙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고 한 줄짜리인데 여기서 다른 게 없으면 국제협약에 따른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통칙은 1부터 6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다 쓰세요 라고 하는 건 없는데 통칙은 다 써야 됩니다. 얘는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써야 되고요.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위주로 쓰면 되지만 가장 좋은 건 이 법조문을 다 쓰는 겁니다. 이 법조문을 사실 한 톨도 틀리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2차 시험에서는. 근데 저도 그렇게는 못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키워드 위주로는 일단은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통칙 1호 보면 이 표에라고 돼 있죠. 이 표 전체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표에서 부류 절의 표준은 참조를 위해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성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부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런데 호나 주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으면 다음 규정에 따른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통칙 2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칙 1호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표에서고 부류 절의 표준은 참조를 위해서 규정한 거고 법적인 목적성 품목 분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는 호의 용어, 부류의 주다. 따로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 통칙부터 적용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칙 2호는 1로 분류할 수 없을 때 2에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순서가 맞으니까 1로 할 수 없을 때만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로 돼 있고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물품은 완전한 물품,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면 불완전해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완성 됐어도 딱 봐도 뭐 안장이 없는 자전거인데 안장만 놓으면 자전거가 돼요. 그러면 자전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각호에 일거된 물품에는 미조립 상태로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는 것도 완전 완성된 물품에 포함된다. 그래서 조립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 물품으로 조립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그 물품에 포함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물품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본다. 나 보면 각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그 재료랑 다른 재료, 해당 재료 플러스 다른 재료가 섞여서 혼합물, 복합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특정 재료 물질로 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 재료로 되어 있는 물품이 포함이 되면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3호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재료랑 특정 재료랑 만났다. 그러면 포함이 된다. 특정 재료에 해당 재료가 조금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특정 재료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 있다. 그러니까 A, B가 섞였는데 A도 50%, B도 50% 섞였다. 이런 경우는 통칙 3호로 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통칙 2나에서 A랑 B가 섞였는데 뭐 A는 99%고 B가 1%다. 이런 식의 혼합물, 복합물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재료나 물질로 구성됐다라고 하면 거의 동등하게 돼 있거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때는 통칙 3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의 품목 분류가 통칙 2의 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통칙 3 보면 가나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가나다고요. 통칙 2호에 나무, 여기서 3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2개 이상 후에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기의 나목에 따라서 일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2개 이상의 품목 분류에 되는 경우 가나다에 따른다 라는 거고요. 가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인 호에 우선된다. 그래서 그냥 면도기 이렇게 돼 있는 건 구체적인데 뭐 수제식 공구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면도기도 손으로 하는 공구에 비슷한 도구지만 면도기라는 게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하거나 소매용 세트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면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더 완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이거는 뒤에서 이제 또 배울 건데 소매용 세트랑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호를 이제 똑같이 경합하는 호로 본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구체적인 표로 본다라는 거고 누구 하나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비율로 섞였기 때문에 완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는 거고 그래서 가목으로 되지 않고 나목 이하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이렇게 세 가지는 본질적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된 표현된 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가목과 나목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없으면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중에서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 이게 최종 호죠. 그래서 가목, 나목이 아닌 거 할 수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칙 4는 1에서 3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면 가장 유사한 물품, 그래서 HS 매길 수 없다라고 하면 제일 비슷한 물품이 간 HS 코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이 순서대로 통칙을 매긴다고 배우셨고 통칙 5호 볼게요. 통칙 5호는 제가 이렇게 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유념해서 글을 쓸 때도 논술할 때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4호까지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 5호부터는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포장 용기에 대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터 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순서대로 적용하고 5호부터는 이제 그 외에 다음 사용을 적용한다. 그래서 가목, 나목이 있어요. 사진기, 악기,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뭐 이런 거 다 못 쓴다 하면 등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등 이게 보시면 다 딱딱한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가는 내구성이 좀 있는 것들이에요. 딱딱한 거. 나는 포장 용기라서 뭐 종이라든지 뭐 팩이라든지 내구성이 없는 것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 물품이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주문 제작이 돼 있거나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내구성이 있거나 그래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가 돼서 일반적으로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이다. 그러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하지만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아니면 특정 물품에 따라서 특정한 모양, 우리 뭐 바이올린 케이스 하면 바이올린 모양대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같이 제시가 돼 있으면 그 물품과 함께 HS 코드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용기 자체가 따로 팔릴 수 있거나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용기가 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용기가 더 비싸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구성이 없는 것들을 얘기하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용기는 일반적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면 함께 분류한다. 그리고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면 그러하지 않다. 이거는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거는 감옥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있으면 감옥으로 가서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다음 6호 보시면 이건 이제 소호 분류 규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적인 목적상 소호의 품목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는 호끼리 비교를 하고요. 소호는 소호끼리 비교를 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소호 용어와 소호 주에 따라서 결정하며 모든 총칙을 준용한다.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통칙을 준용한다. 그리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부류의 주도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1차에서도 배웠겠지만 부가 있고 그 안에 류가 있고 그 안에 호가 있고 그 안에 소호가 있죠. 그래서 소호끼리는 소호끼리 같은 레벨에서 비교를 하면 되고 나머지의 주의 규정들 또는 호의 용어들도 당연히 소호에 적용이 되겠죠. 더 큰 범위니까.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 비교할 수 있으면 그 해당 호의 용어 그리고 호의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모든 통칙을 준용하고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부나 류의 주도 적용을 합니다. 다음 통칙 7이 이제 이 표에 규정되지 않는 품목 분류는 국제 협약에 따른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규정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협약에 대한 것들을 빼먹었을까봐 WCO의 HS 협약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예시를 드세요라고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한 예시를 듣는 게 아니라 해설서에 있는 예시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에 대한 요약인데 이거는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통칙 1 보면 아까 보셨지만 이 표에서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고 법적인 목적상 품목 분류는 호의 용어, 주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조, 15부의 비금속과 그 제품 이런 표제는 그냥 정한 거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010의 살아있는 말, 30류 주사의 의료용품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주나 호의 용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는 거겠죠. 통칙 1에 적용할 수 없는 거는 통칙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 미완성 물품, 미조류 분해 물품 이런 것들은 통칙 2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있는 거고 안 적어도 되겠죠. 호의 용어 그냥 적어주고 주규정 아시는 거 적어주면 통칙 1이 됩니다. 그리고 참조의 편의 예시는 표제에 있는 거 그냥 적어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통칙 2 보면 통칙 1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없을 때는 2에 따른다 라고 해서 가에서는 불완전 미완성 물품 그 다음에 이거는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불완전 물품이나 미완성 물품이 완성품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사례가 나오는데 반가공품은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가지고 있어서 완성물품으로 누가 봐도 딱 만들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장 없는 자전거 이거는 누가 봐도 안장만 있으면 자전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가공품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통칙 2에 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안정 없는 자전거도. 반제품은 완성된 물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봉, 디스크, 관 이런 경우다. 그래서 요거는 통칙 2로 가지 않습니다. 봉, 디스크, 관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관을 수로로도 쓸 수 있고 뭐 흙 나르는 데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통칙 2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가공품은 블랭크라고 하는데 얘들은 통칙 2로 가고요. 얘네들은 통칙 2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다. 그리고 천연 코르크막에는 4503에서 각이 예리한 거를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4502의 천연 코르크로 호의 용어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칙 1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각이 예리하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품목 분류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닌데 여기서 호의 용어에서 아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통칙 1에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다음 통칙 2가 보면 미조리 분해 물품. 얘들은 완성된 물품으로 가도록 하게 돼 있죠. 포장이나 취급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아예 조립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으로 볼 수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면 그렇게 제시가 돼도 완성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로 9110의 그 시계 같은 경우는 무브먼트가 제일 비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브먼트만으로는 미조리 분해됐다고 해서 완성품으로 보지 않고 무브먼트만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시계에서 제일 비싼 부분이라. 그래서 얘는 통칙 1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죠. 호의 용어에 따라서. 나머지는 미조리 물품이라면, 분해 물품이라면 완성품에 같이 분류를 합니다. 다음 통칙 2에 나와 있습니다. 얘는 혼합물, 복합물인데 해당 호의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도 포함이 가능하댔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인데 1%가 섞였다. 그러면 99%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의 혼합물,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통칙 3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잘 나와 있죠. 뭐 비타민 우유 있는데 우유에 비타민 아주 조금 들어간 거죠. 이거는 우유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가죽 벨트는 가죽의 버클인데 벨트로 보죠. 가죽 벨트로. 그 금속 벨트로 보지 않고 가죽 벨트로 봅니다. 그리고 코르크 마개에 뭐 겉에 왁스를 칠했다라고 해서 코르크 마개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코르크 마개로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A랑 B랑 섞였더라도 뭐 소량 섞였거나 혼합물 복합물이다 라고 하면 그 해당 호뿐만 아니라 아주 일부의 다른 호나 재질의 물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통칙 3 보면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을 때 가나다로 분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도기라고 하면 수지식 도구 이런 게 아니라 면도기라고 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는 똑같이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나목으로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와 이발기는 수지식 공구, 가정용 전기기기보다 이게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면도기로 가게 됩니다. 물론 면도기도 수지식인 전동 공구고 가정용 전기기기지만 면도기가 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차에 까는 양탄자, 그것도 자동차 부속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예 그 자동차용 양탄자를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갑니다. 그 다음 항공기 안전 유리도 항공기 부분품이 아니라 항공기용 유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구체적인 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컨베이어용 벨트가 있으면 얘는 혼합물, 복합물이라고 보고 통칙 가가 불가능하고 나로 가게 됩니다. 나. 그래서 나목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협의 표현으로 본 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목을 보면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에 대해서 구성요소, 부피, 수량, 무게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그래서 그냥 뭐 A, B가 섞였다, 혼합물이다 라고 해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에 더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지 가격이나 무게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어떤 걸로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지. 그래서 성질, 용적, 수량, 중량, 가격, 역할 이런 것들로 본질적인 특성이 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잖아요. 소매형 세트의 세 가지 요건은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서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2가지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이 되고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합이 돼야 되고 재포장 없이 직접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둘특재 이렇게 외웠는데 2 이상의 물품으로 돼 있고 특정 활동 2개가 합쳐져서 특정 활동을 수행하고 재포장 없이
다시 뭐 포장을 뜯고 다시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판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랑 포테이토 칩, 뭐 우리 서브웨이 가면은 포테이토 칩 주잖아요. 그거는 포테이토 칩을 준다고 해서 글로 가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세트로 보고 스파게티랑 치즈가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소스가 좀 있다고 해서 스파게티라는 게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스파게티로 가게 되고 이발기, 빗, 가위 이런 것들은 다 8510의 이발기 세트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 자랑, 컴퍼스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자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이 있고 그게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려고 하고 그 활동으로 수행하려고 포장도 이렇게 해놨다면 재포장 없이 판매가 되는 거라면 소매형 세트라고 본다. 그래서 소매형 세트는 이 예시도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둘특제 이걸 외우고 예시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이 이제 순서의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분류할 수 없으면 가장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는 호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뭐 A라는 물품이 있는데 도저히 못 정하겠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물품이 간 HS로 가게 됩니다. 다음 통칙 5부터는 개별적인 규정이었죠. 그래서 1, 4, 5까지 적용하는 외에 5를 적용하는 데는 가랑 나가 있었는데 가는 케이스랑 용기, 내구성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물품과 함께 제조가 되고 장기간 사용 가능하고 내용물과 함께 지시가 돼서 내용물과 함께 판매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예시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요거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 신변장식용품은 말 그대로 뭐 머리띠나 이런 것들, 뭐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을 세트로 팔잖아요. 그러면 그 신변장식용품으로 갑니다. 케이스는 별로 특성을 부여하지 않죠. 면도기 케이스도 면도기로 가게 되고요. 쌍안경, 망안경 케이스도 망안경으로 가게 되고 악기 케이스도 악기로 가게 되고 총 케이스도 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고 내구성이 있다면 그 물품으로 부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케이스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은으로 된 통 아니면 과자가 담긴 장식용 도자기. 그래서 은으로 된 통은 은이 더 비싸죠. 그래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과자보다 장식용 도자기 보려고 사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도자기도 역시 장식용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용기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칙 5에 나와보면 내구성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일반적인 포장용이다. 그래서 내용물과 함께 제시된다. 그러면 내용물과 함께 분류를 한다. 그래서 뭐 포장 그 스티커나 포장 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통칙 6은 소호였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소호끼리 비교가 가능하면 그 소호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으면 해당 부류도 같이 주를 적용한다. 그래서 71류에 그 백금에 대한 소호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부류의 주에 불구하고 소호주를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이라고 7110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11과 195의 백금은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류의 주규정을. 그래서 소호주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71류의 소호주가 됩니다. 그래서 71류에서 7110에서 따르게 호의 용어를 정하고 있지만 소호주에서 얘네 둘만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류의 주에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칙 부분이었고 통칙의 기본 이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통칙은 거의 맨날 나오죠.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반드시 외워두시고 뭐 7호는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예시들을 함께 외우시면서 별표 쳐 드린 거 이런 요건들 외우시고 물론 이 통칙 자체는 그냥 답안지에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자도 안 틀리고 쓰지는 못해요. 로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뭐 본질적인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혼합물, 복합물, 소매형 세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들으시면 외우기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뒤에서 문제풀이가 나오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통칙의 기본 이론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일표 1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